슬립루팡입니다. 2020년 4월 21일 북한 최고 권력자인 김정은이 중태에 빠졌다는 루머가 들려오면서 전 세계가 혼란에 빠진 바가 있습니다. 코로나에 이어 북한까지 오늘날 우리는 그야말로 대격변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북한의 최고 권력자인 김정은이 만약 세상을 하직한다면 북한과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궁금하신 분께서는 영상에서 확인해보세요. 소처럼 일하는 루팡에게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2011년 12월 북한은 최고 권력자가 김정일에서 김정은으로 바뀌게 되었고 약 9년 동안 많은 변화를 거쳤습니다. 김정은은 아버지인 김정일, 할아버지인 김일성과 달리 자본주의 국가에서 살아본 경험이 있는데요. 이러한 영향 때문에 2018년 남북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베트남식 개혁과 개방을 추진하고 싶고 획기적인 경제 개발을 통해 북한을 동아시아의 주요국으로 부상시키겠다는 야심을 비췄다고 하며, 이는 그 아버지나 할아버지 때의 정권처럼 더 이상 최빈국의 신으로 살고 싶지는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관심 속에서도 고여있는 북한의 경제 발전은 결코 쉽지가 않았는데요. 그 예로 북한에서 주로 탈북해오는 탈북민의 계층 변화를 들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떠올리던 탈북자에 대한 기억은 생활고로 인한 생존성 탈북이었죠. 그러나 2010년대 이후의 탈북민은 북한 내에서 중상류층 이상 되는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 대다수였고, 이러한 중상류층의 탈북은 북한 체제가 붕괴하고 있다는 아주 중요한 증거로 작용합니다. 기본적인 의식주가 충족이 되는데도 그 큰 위협을 무릅쓰고 탈북을 하는 이유는 대체 무엇일까요? 우선 김정은 체제 하에 북한은 탈북에 대하여 극도로 엄격한 처벌을 자행해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탈북 비용이 일반 북한민들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많이 상승한 게 북한의 현실이며, 그럼에도 이러한 탈북을 이어오는 중상류층 이상의 북한 주민들의 현상은 북한 사회 전체가 그 비합리성에 대해 인지하고 그 인식이 점점 확산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듯 사회 전체가 크게 동요하고 있는 와중에 코로나라는 전 세계적인 전염병까지, 거기에 최고 권력자가 그리 많지 않은 나이에 갑작스럽게 사망한다? 북한은 엄청난 충격에 휩싸일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김정은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최고 권력자 자리가 공석이 된다면 현재의 북한 권력층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첫 번째는 김정은의 동생이자 지난번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에 북한 대표로 참여한 김여정의 권력 승계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최근 공식 석상에서는 김정은의 모습이 사라진 대신 그녀의 모습이 자주 보이는데요. 현재로서는 가장 유력한 김정은의 후계자라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김일성 직계자손인 백두혈통으로서 정통성도 확실합니다만 88년생이라는 젊은 나이와 여자라는 성별적인 요인이 북한 내에서는 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북한 사회의 특성상 북한의 체제는 강력한 군부의 지지가 뒷받침이 돼야지 권력 승계 및 유지가 용이합니다. 김정은이 집권하고 6년 동안 가장 집중한 일이 바로 김정일 시대에 너무 커져버린 군부를 억압하고 통제하는 일이었는데요. 그렇게 끝도 없는 속청으로 군부를 억눌러 왕좌를 유지한 것에 반해 88년생의 군 경력도 없는 젊은 여성이 이를 감당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지속적인 속청으로 김정은에게 감정이 좋을 일 없는 군부에서 과연 그녀의 동생을 후계자로 인정할지도 의문입니다. 다음 두 번째 보기는 중국으로의 흡수입니다. 김정은이 중국의 내정 간섭을 싫어해서 한동안 사이가 좀 멀어졌다고는 하지만 어디까지나 북한의 가장 큰 우방은 확실히 중국입니다. 중국은 한반도와 직접적으로 국경을 맞대고 있으며 김정은의 죽음과 직접적인 관계인이 될 확률이 상당히 높은 것이 사실인데요. 다만 현 시점을 기준으로 북한의 내부에 있는 친중파의 세력이 많이 감소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김정은은 집권 초 장성택, 김정남 등 친중파들을 숙청하고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시도했습니다. 할아버지인 김일성이 소련과 중국 사이에서 했던 외교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으며,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 실패로 끝나고 북한 내 친중파들의 목소리가 커지긴 했습니다만 무엇보다 미국이 중국이 북한을 지배하는 걸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지는 않을 것이라는 건 자명한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상당히 희박한 보기로서 대한민국과의 통일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안정적인 한국과 북한의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최소 수십 년을 바라보면서 점진적으로 진행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가뜩이나 코로나 때문에 한 국가를 넘어 전 세계적인 불황인 이때 북한의 체제 붕괴와 더불어 대한민국과 통일이 된다고 가정하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걱정이 앞설 수밖에 없습니다.
어마무시한 비용이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에 따른 경제적 부담은 국민 및 기업들에게 무지막지한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텐데요. 무엇보다 주변 강대국들은 언제나처럼 남과 북의 통일을 바라지 않을 겁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는 당장 국경을 맞드는 나라가 북한이길 바라지 대한민국이기를 바라지 않겠죠. 마지막 네 번째는 유엔 산하 신탁 통치. 광복 이후 우리나라의 상황을 생각해보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하지만 물론 이 시나리오도 확률은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를 위해서는 현 북한의 지배층들이 모든 특권을 포기하고 자본주의 사회로 입성해야 할 텐데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포기한다?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겠죠. 아마 이 시나리오가 완성되려면 김정은 사망과 북한 주민 봉기가 겹친 다음에 군부가 주민을 공조하여 현 지배체제를 무너뜨리고 여기에 중국이나 미국이 들어와야 할 텐데요. 사실상 정말 실현 가능성이 낮을 수밖에 없겠죠. 오늘 이렇게 여러가지 시나리오를 살펴봤지만 가장 유력한 예상은 중국의 개입하에 표면적으로는 김정은의 동생인 김여정의 집권 시나리오가 가장 유력해 보입니다. 김씨 일가의 세습이라는 기존 체제를 유지하면서 중국을 등에 업는 그림이 그 완성된 형태겠죠. 물론 중국이 어디까지 북한에 요구하고 바라느냐가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작용할 것인데요. 기존 북한의 지배층들이 그녀를 지도자로 밀어줄 것인지 아니면 내부의 알력 싸움으로 전혀 다른 국면으로 갈 것인지 중국이나 미국이 어디까지 개입할 것인지 이러한 여러 가지 변수 요인이 있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태에 대한민국이 개입할 여지가 적어 보이는 건 정말 씁쓸한 현실입니다. 중국, 미국, 일본, 러시아라는 대국들 사이에서 외교력을 발휘하여 강대국들 사이에 한반도라는 완충지대를 만드는 것도 떠올려봤지만 이는 위 국가들이 현재와 같은 한반도로 남기를 바란다는 점에서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경제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갑작스런 통일에 대한 대한민국 국민들의 정서적 측면에서 또한 쉽지 않겠죠. 오늘은 김정은 북한 최고 권력자의 급작스러운 중퇴 소식에 그 이사후에 나타나게 될 일에 대한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준비하면서도 이러한 분단 국가의 현실과 강대국들 사이에 위치한 우리나라의 현실이 참 안타깝기만 합니다. 현 시점까지 김정은의 중퇴 소식에 대해 오보다 아니다 갑론을박이 많은 상황인데요. 새로운 소식이 들어오면 또다시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으로 말하는 오징어 슬리로팡이었습니다.